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연결하는 능력, 정보통신공학과 멘토링을 맡게 된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3학년 이지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학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공학과겠죠. 그래서 총 4가지의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 학과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학과를 관심 있으시다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게 유리하신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저희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일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떤 진로로 다양하게 나가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여러 가지를 작성을 했는데요. 우선 제 이름은 이지환입니다. 현재 2021년 기준 22살이고요. 그리고 현재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이고요. 왼손잡이이고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극심한 노력파로 인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현재 ROTC 61기로서 있고요. 제 MBTI는 ESTJ입니다. 이외에도 생일이 처녀자리에 해당돼서 처녀자리고,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만큼 얼죽아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정보통신공학과는 말 그대로 정보와 통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 적혀 있듯이 정보라는 것은 컴퓨터나 디지털 처리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신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전송을 할 때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압축하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처리하는 이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으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비대면 상황이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전달하고 있듯이 누군가에게 어떤 특정 정보를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정확성, 신속성, 이 3가지를 모두 갖춘 정보 전달 방법을 연구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특히 IoT나 사물 인터넷이죠. 인공지능, 그리고 5G, 이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이 모든 기술들은 정보통신 기술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운용이 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따라서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4차 산업혁명과 아주 밀접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학과라고 하면은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유사학과는 다음과 같이 컴퓨터공학과와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자통신공학과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학과들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와 통신에 대해서 모두 배우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프로그래밍으로 대부분 생각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이라는 과목은 전자전기공학부에서 배우는 내용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는 이 두 학과를 융합적인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시고요. 그리고 컴퓨터공학과와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컴퓨터공학과에 비해서는 통신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배우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저희 학과는 통신에 좀 더 집중을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과목들은 실제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명들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나열했는데요. 1학년 지금 현재 과목을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기초라는 과목을 배우고요. 2학년 때부터는 자료구조와 공학수학, 신호화 시스템, 현재 여러분들이 이 과목명들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3, 4학년 때부터는 이제 통신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이론과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목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과 수학 2가지 과목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이 2과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실 때 프로그래밍이나 수학 과목에 좀 더 어필을 하신다면 이 학과를 지원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협업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을 보실 때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본인이 가지고 계신 협업 능력을 강조하시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냐, 3학년인 지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도 나와 있듯이 딱 2가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 과목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실제 초등학생들도 방과후 시간이나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배울 만큼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시다면은 동아리든지 혹은 여러 외부 활동으로라도 채우시면은 나중에 면접이나 지원하실 때 매우 유리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입니다. 수학은 제가 저희 학과 커리큘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들도 모두 저희 학과에서 응용되고 깊게 배웁니다. 이 과목들에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학과를 지원하실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특징으로는 우선 남자들이 정말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남성분들이 이런 계열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계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으로는, 우선 장점으로는 취업할 때 매우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 학과이다 보니까 그런 피로감이 좀 자주 누적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학 과목이나 프로그래밍을 모두 다 배우는 학과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데 약간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실제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짰습니다. 약 3가지 정도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가위바위보나 은행 업무, 로또 추첨기 등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짜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학과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를 졸업하신 후에는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개발자와 프로그래머, 전문가 등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여러 가지 직군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신의 길을 하나로만 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보통신공학과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실 정도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공부법이랑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 맞는 공부법과 방향을 정하셨다면 이 목표를 위해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이 4가지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멘탈 관리, 그리고 꾸준한 공부와 독서, 그리고 선생님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어디에 가서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서를 몇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서들이 있습니다. 특정 도서를 골라드리기에는 너무 분야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술과 관련된 책을 고르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현재 희망하고 있는 진로는 육군 장교라는 직업입니다. 저희 학과와 되게 크게 연관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육군에서도 정보통신병과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응용이 되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진로와 매우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ROTC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장교가 되기 위한 후보생으로서 생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입대를 하시면 사병으로 2병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ROTC를 하게 되시면 대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소위라는 장교로서 임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중에서는 전공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후보생으로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랑 중학교를 다닐 때 집에서 전부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5일은 나가기 때문에 약 15분 왕복 30분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력은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 버스 2정거장 전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굳이 헬스장이나 다른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체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 부분에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집착을 안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것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실 때나 다른 것들을 하실 때 훨씬 더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전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실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은 그럼 아실 때까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활동에 도전해보고 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점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이 학과를 희망을 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다른 학생분들에 비해서 시기가 좀 늦었다면 늦었을 수도 있는데 코딩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처음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학을 하고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은 제가 코딩이라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활동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모든 일에 도전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과거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라는 과목을 배웠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적은 남들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이 약 100을 공부했을 때 저는 최소 300을 공부를 해서 그 모든 그 과목에서 수석을 차지함으로써 제가 가지고 있던 재능을 넘어선 노력으로서 그 과목에서 성적을 얻을 수 있었기에 당시 극심한 노력파라는 별명을 처음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떤 학과를 지원할지를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선 방향을 아직 못 정하셨다면 우선 성적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사항보다는 여러분들께 좀 더 강요라고 하면 강요겠죠. 그래서 성적은 무조건 챙기셔야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를 지원하고 싶다라는 것이 정해졌다면 그와 관련된 활동을 최대한 많이 찾으시고 여러분들 직접 동아리를 만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 또한 프로그래밍 관련 동아리를 3학년 때 처음 만들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학과나 다른 분야가 있으시다면 그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최대한 많이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맞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대는 체크무늬 옷만은 입고 다닌다. 정보통신공학과는 남자들만 많은 학과다. 세 번째, 컴퓨터 고장나면은 잘 수리할 줄 안다. 이 정도 세 가지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차례차례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무늬 옷을 좋아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동의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 옷차림을 보셔도 저는 제 옷장에는 체크무늬 옷도 하나도 없고 제 주위 동기들이나 다른 학교 공대분들을 봐도 체크무늬 옷을 그렇게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들이 많은 학과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 잘 고친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PC방에서 키보드나 마우스 고장나면 알바생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고쳐달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학교를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꿈과 목표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언젠간 이런 답답한 일상은 끝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그리고 가져야 할 목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참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꿈과 방향을 위해서 좀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그 뒤에는 훨씬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주세요. 제가 청소년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